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여는 부모 교육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5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부모 역할의 이제 우리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 그렇죠?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모 역할의 특성입니다. 부모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네가 이제 자녀를 둔 이제 성인의 남녀가 가정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란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독립할 때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부모로서 행동하는 것으로서 최근에는 부모 역할의 하나의 기술이자 역할, 기대,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도 이제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 부모 역할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임신 기간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 장기간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또 이제 부모 역할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수행해야 합니다. 네, 부모 역할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역할은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최초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수행하는 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 역할은 임신부터 시작되어 부모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 역할은 그 중요성에 비해 부모됨에 대한 준비나 교육이 부족합니다. 네, 부모 역할은 자녀에 따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룩스는 부모의 역할이란 네가 자녀의 발달과 함께 자녀가 필요로 하는 역량, 그리고 보호, 지도 등을 위한 과정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제 부모가 자녀와 상호 변화되어 이제 가는 것으로서 자녀만 이제 성장하고 이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역시 자녀와 함께 인간관계의 기능을 향상시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일방적인 역할 담당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상호 발달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모 역할에 이제 해당되는 양육자로서의 부모, 개인 발달로서의 부모, 직업인으로서의 부모, 사회 구성인으로서의 부모, 그리고 교육자로서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 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보시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성장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할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거죠. 네. 부모 중에서도 아이와 잘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일반적인 부모의 역할은 양육자로서의 부모, 개인 발달로서의 부모, 직업인으로서의 부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모, 교육자로서의 부모,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부모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중요하겠죠. 네,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양육자로서의 부모 이제 한번 보기 전에 한번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은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함께 충실히 수행하는 팀의 리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은 이제 그쵸? 우리가 이제 인격 형성, 여성의 성역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부터 일반적인 부모 역할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 전에 한번 수행해야 되는 것이네요. 그쵸? 그래서 양육자로서의 부모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자로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가정 환경 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요구되는 부모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육자는 부모가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 있는 보호와 관심을 기울이며 양육자로서 부모 역할의 이제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양육자로서의 부모 역할은 이제 자의적이기나 이제 뭐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항상 원하거나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설령 이제 피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을 위한 준비가 대체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다. 결혼을 하면 대부분 1, 2년
안에 이제 부모기에 접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부모기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나 경험의 부족은 성공적인 부모 역할을 준비하기에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 역할은 자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일차적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부모 역할은 남녀 모든 사람,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부부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이제 장점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의 발달입니다. 내 개인의 발달로서의 부모는 개인 발달은 이제 전생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모 역시 발달의 연속성 상에 놓여 있습니다. 부모는 결혼과 부모기의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비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도록 부모로서 유능감과 정체성을 느끼고 자신의 역량을 이제 발달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도 직업이 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직장과 가정의 이제 역할을 균형을 이루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고등 교육의 기회 확대, 새로운 직업 기회 창출로 인한 경제 활동에 참여,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출의 증가, 가사노동 시간의 감소, 삶의 질 추구, 양성평등 가치관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그쵸.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육아와 가사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가 직장 일과 함께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므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자녀 양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의 부모 역할도 이제 우리가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사와 이제 일과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다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부모는 가족 기능은 이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부모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조직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회 조직체 내에서 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학습함으로써 부모 역할을 보다 기능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회 내에서 자녀와 가족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육자로서의 부모이기가 되겠죠. 부모는 자녀가 이제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부모가 수행하는 교사로서의 역할 중 주요 과제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학습자로서의 아동을 돕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제시를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발달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바람직한 부모 역할,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잘 나누었었는데요. 바람직한 부모 역할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인격 형성,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에서 자녀의 성장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녀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어머니, 그쵸, 자녀에 대한 영양을 공급해주고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신뢰감과 애착의 형성과 같은 다양한 욕구를 일차적으로 해결해줍니다. 어머니 역할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인격 형성의 이제 발달, 자녀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상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제 형성되는 이제 애착은 그 이후에 형성되는 인격의 기초를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회화 과정, 양육 방식, 그리고 수유나 배변 훈련 등 신체적 보살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같은 생애 초기 경험은 자녀의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여성의 성역할 모델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최초로 만나는 여성이죠. 그래서 자녀에게 여성의 존재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녀는 어머니를 느끼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상대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어머니와 같은 여성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돼서 어머니와 같은 여성에게 친근감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엄마와 같은 이제
여성성을 엄마에게 먼저 배우기 때문에 엄마와 같은 여성, 그쵸. 그런 경향이 많죠. 반대로 어머니에 대한 경험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화자,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네, 어머니는 이제 자녀를 보살피면서 자녀의 상호작용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포함합니다. 어머니의 양육 행위는 자녀에게 자극을 제공하고 상호작용과 사회화를 통해서 자녀의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창출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녀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뭐 상대방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돼서 사회화 과정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자녀의 성장 환경 속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능력은 자녀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어머니는 가족 개개인을 잘 파악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 자녀와 자녀, 기타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지하여 가족 관계가 원만하도록 조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최초의 교사죠. 네, 그래서 자녀의 의식주와 관련된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신체 발달을 지원합니다. 자녀의 삶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희로애락의 정서를 유발시키고 또한 하고 싶은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고 통제하면서 정서, 심리 발달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모는 이제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자녀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서 자녀의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양 실행자의 역할입니다. 어머니는 가족 부양의 세부적인 실행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버지가 가족 부양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해서 경제적 지원을 감당하는 반면 어머니는 생활의 필요에 맞게 경제를 분배하고 통제하며 가족 구성원을 양육하거나 돌보는 표현적인 역할을 담당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의 이제 사회 참여가 증가하기 따라서 이제 가족 부양의 역할과 함께 생계 부양 그리고 실행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제 취업모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또 어머니는 가정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주관하는 가사 전담자의 역할을 또 수행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양성평등한 가족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 분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어머니가 주로 가사를 전담하고 아버지가 이제 다른 구성원의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머니의 경우에는 자녀와 신체적 움직임이 적고 조용한 상호작용, 즉 정적인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반면 아버지는 놀이와 양육 행동에서 보다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특성을 보입니다. 네, 아버지의 역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남성으로 어머니와 함께 자녀의 성장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교육자의 역할과 이제 성 역할의 무대를 함께 수행을 하고요. 네, 아버지의 양육 행동과 태도, 어머니와의 애정적인 관계와 협력, 가족 구성원과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 등은 자녀의 균형적인 발달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인 면에서 자녀에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 성취 동기, 도덕적인 면에서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는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어,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아버지의 역할의 첫 번째 남성의 성역할 모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처음 만나게 된 남성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버지는 남성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통해 남성이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남성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서 남성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적인 개념을 자녀에게 1차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아들뿐 아니라 딸의 성 역할 행동에도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녀의 숙제를 봐주거나, 그쵸. 아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아버지가 내리는 의사결정은 이들의 이제 자아 개념, 네, 그쵸.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성역할의 선호성, 성역할 행동의 선택 등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이성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입니다.
아버지가 따뜻하고 민감하게 행동해서 자녀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자녀는 다른 사람과 긍정적인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자녀는 정서적 안정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이러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축적된 긍정적인 경험은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학습원이 됩니다.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타주의와 관대함을 길러줄 수가 있고요. 특히 아들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고 아버지의 도덕성을 자신에게 내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 기술과 사회성을 발달시켜 나가고요. 아버지가 애정적일 때 남아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며 성격 발달에 긍정적인, 네, 그쵸, 영향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양육적일 경우에는 여아가 이성관계에 적응하기 쉽고 행복감을 느끼는 반면, 아버지가 소원할 경우에는 심리적 부적응을, 네, 겪을 수가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인지 발달입니다. 인지 발달은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자녀에게 놀이 상대가 됨으로써 인지 발달에 긍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는 다양한 놀이 상황에서 자녀에게 칭찬, 격려, 자극 등을 제공하면서 자녀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양육과 자녀의 인지 발달과의 관련성은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양육적인 아버지를 가진 남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를 통해서 지적인 과정에서 이제 진보된 능력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성취 동기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성취 동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학업, 직업, 경제적인 생활 영역 등에서 자녀에게 포부를 갖게 하고 성취 동기를 부여하는 데 아버지의 역할은 결정적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면서도 민주적일 때 남아와 여아가 모두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취 동기가 이제 만약에 낮게 되면 이제 뭐 남아는 아버지와 그러한 아빠와는 이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아버지를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아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딸에게 지적 수행을 격려한 경우 성취 욕구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어머니 역할에는 인격 형성, 여성의 성 역할, 대화자, 중재자, 교육자, 부양, 실행자, 아버지의 역할은 남성의 성 역할, 사회성, 인지 발달, 성취 동기, 이렇게 있는 것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이제 역할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이제 우리가 성격 발달,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에 따르는 것입니다. 네,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 우리가 자녀의 발달과 부모의 역할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동 발달 이론을 이제 한번 접근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신 분석 이론과 이제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그리고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을 적용해서 각 발달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격 발달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옆에 사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이제 원초화와 그리고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이제 삶의 에너지이자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를 가지고 있고 이 리비도는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되는데 이를 우리가 성감대라고 하였죠.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만족이나 충분한 쾌감을 느끼지 못하면 고착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착 상태가 되어서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는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구강기, 두 번째는 학문기, 세 번째는 남근기, 네 번째는 잠복기, 다섯 번째는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강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는 이제 우리가 출생에서 약 18개월까지고 리비도가 입이나 혀, 입술 등 구강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영아가 처음에 젖을 빠는 행위에서 느끼는 포만감을 통해서 그러한 쾌감으로 영아가 영아기 성욕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네, 손을 이렇게 갖다 대도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서 입으로 빨려고 하고 자신의 손도 빨고 입으로 계속 빨려고 하는 그리고 먹으면서 그죠. 젖병을 빨면서 젖을 빨면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되겠죠. 네. 두 번째는 항문기입니다. 항문기는 리비도가 구강에서 항문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유아는 자신의 배설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배설 과정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모가 주 양육자인 배변 훈련 과정을 통해서 아이와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통제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 시기에 엄마가 엄격한 배변 훈련을 하게 되면 고착될 경우 수전노나 고집쟁이와 같은 강박적 항문기 성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배설하는 성향의 유아는 부모를 좌절시키면서 은근한 만족을 얻고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 지저분하고 낭비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따라서 부모나 주 양육자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배변 훈련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남근기입니다. 남근기의 유아는 자신의 성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동성애 부모를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서 남성성을 그죠. 그리고 여아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해서 여성성을 내면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남근기는 남성 중심의 관점에서 네, 우리가 불리기 때문에 성기기라고도 불리게 합니다. 남근기 또는 성기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리비도가 이제 우리가 잠복하는 휴식기이며 다음 단계를 위한 발달을 준비하는 이제 준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동은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적 관계와 규율을 학습하면서 지적인 활동에 몰두하는 학령기를 맞이합니다. 아동은 이제 우리가 생활을 통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내면화하고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 12세 이후가 되고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생식 활동이 가능해지고요. 성적 에너지와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성에 대한 관심은 아주 크게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사랑을 하는 시기다.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자신의 일이나 진로를 결정하면서 자신을 인정받고자 한다. 네. 그렇게 이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우리가 우리가 그 네, 학자들이 말한 네, 이론에서 첫 번째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사회성 발달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인간 발달을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연령별 발달 단계마다 경험해야 하는 사회직, 사회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면서 설명한 에릭슨의 8단계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입니다. 에릭 에릭슨은 이제 프로이트의 심리상적 발달 이론을 전 생애로 확장하여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인간 발달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연령별 발달 단계마다 경험해야 하는 심리사회적 위기를 제시하여 그렇게 설명한 에릭슨의 8단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0에서 1세고요. 자신을 돌보아주는 양육자, 즉 주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신뢰감을 형성하나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율성 대 수치심의 의심. 네, 유아는 탐색하고 스스로 걷고 음식을 혼자 힘으로 먹으려고 하는 등 스스로 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의지대로 하도록 하고 부모가 도와주면 자율성이 형성되지만, 그쵸? 부모나 외부의 통제가 심해서 과잉 보호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수치심과 의심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언어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호기심과 신체적 능력이 향상되며 놀이나 활동과 같은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성인으로부터 주도적인 행동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면 주도성이 발달되지만 지나친 제한을 받으면 네, 그쵸.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지적 능력 발달과 또래 간의 관계에서 규범을 획득하는 등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면 근면성이 발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우리가 정체감 대 이제 역할 혼란. 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고, 네, 수업을 들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